예, 원래 그 3인분은 출발점입니다. 예전에 이만한 규모의 서원이면은 나라에서 재산이 좀 될 수 있는 전을 좀 내려주고 노비를 셋을 내려줬답니다. 그래서 3인분 노비에서 출발을 했는데 서원이 자꾸 넓혀지고 하다 보니까 저 혼자서 이제는 5인분 노비로 승진했다고 떠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보더니 5인분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요즘 7인분이라고 그럽니다. 예, 보람이 있어서요. 오시는 분들 너무 좋은 분들이 오시고, 예, 여기 남고아원인데 한 분 한 분도 나무마다 한 분 한 분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저 혼자 있어도 또 교태님께도 좀 인사하고 아버지께도 인사드리고 학생들 후학들한테도 인사를 하고 그래서 보람이 있습니다. 뭐 사서 고생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가만 앉아 있어서 꼭 영광이고 호화로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침이 가장 정신이 맑기 때문에 일어나면 그래도 정신이 조금 더 맑으려고 커피 한 잔 타들고 아침에는 책 보거나 글 쓰거나 그런 일을 합니다. 연의 일상이 열리는 시간 정도까지 제 일을 어느 정도 해놔야 그 다음에 서원의 일을 하거나 손님이 오시거나 하면 이렇게 평정심으로 제가 좀 맞을 수가 있지. 제 일을 너무 못하고 이것만 이러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의 균형이 깨져가지고요. 그래서 좀 아침 낮은 그렇게 보내고 새벽부터는 그리고 낮에는 서원 일하고 손님도 맡고 그러나 저녁은 다시 제 일하는 시간입니다. 수학 문제하고 달라서 인생의 문제, 사회의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서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정확하게 보면은 그나마 좀 감당을 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문제를 없애지 못합니다. 풀지도 못하고. 어떤 극단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이런다는 거는 사회 구성원 중에서 약한 고리가 터지는 거거든요. 조금 늦었지만 늦게라도 우리가 다시 좀 함께 생각하고 함께 그 이야기도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다시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 어느 나라나 사회보다도 우리가 아주 빠르게 기술적으로 또 자본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계나 물질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뭔가 이게 뭔지 모르겠고 막 그 산사태처럼 일들은 터지고 이러니까 다들 무기력하게 있는데 우선 자기가 좀 바로 서야 되고 바로 서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주변을 둘러보는 일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옆에 주변을 보지 않고 주변의 사람을 보지 않고 주변의 사람이 가진 걸 봐요. 그러니 남하고 비교를 하고 남이 가진 걸 보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 원초적인 불행입니다. 자기는 혼자고 남은 불특정 다수인데 내가 남하고 경쟁해서 되겠어요? 일단 되지를 않아요. 백전백패죠. 그리고 또 다 가지려고 그러면 절대로 다 가져지지는 않아요. 흥분의 이불 같은 겁니다. 누군가가 땡겨가면 저기는 벗겨지는 거고 그런 걸 보지 말고 누가 옆에 사람이 가진 걸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좀 봐야 됩니다. 사람을 좀 들여다보면은 저 가져도 좀 힘든 부분이 있겠구나 하고 좀 봐주고 특히 아직 못 가진 사람 좀 봐주고 그런데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러는데 언제 무슨 남을 돌아볼 여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언제나 능력 있어요. 우리 능력 있고 실리도 따라옵니다. 내가 옆에 사람의 가진 것을 보고 그것을 못 가져서 불행한 이 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여기서 어딘가 아픈 것 같은 사람을 들여다볼 때
그 사람이 굉장히 힘을 얻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사실 그 사람 이상으로 내가 도움을 받습니다. 이 지혜를 좀 세상이 이제는 다급하게 가져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내 아이만 귀중해서 내 아이만 이렇게 키우면은 아이 계속 아이 겉에다 온실 씌워가지고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아이를 잘 키우려면 내 아이 친구들도 잘 봐줘야 되고, 너는 아니고 뭐 이렇게 시작하면 다 잘라내고 나면은 뭐가 남겠어요? 나중에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다 잘라내고 나면 거기가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사실은 이 잘라내는 거죠. 배제는 결국 우리가 설 땅을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에 문제들이 많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배제하는 인간이 될 것인가, 함께 가는 인간이 될 것인가, 이건 누구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더 어려운 사람 바라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 보기엔 미워 보이는 가진 사람에게도 어려움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눈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게 보이면은, 두루 보이면은 내 자신의 불행한 상태가 조금 견디기 나아져요. 바로 서서 좀 둘러보고 널리 보고 위도 보고 옆도 보고 아래도 보고요. 이렇게 하면서 바로 지금 잔돈이어도 나눌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나눌 게 없다면 보기만 해도 됩니다. 보기만 해도 사회는 따뜻해집니다. 이제는 정말 정말 화급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사이에 정신없이 달려오느라고 뒤도 옆도 못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봐야 됩니다. 사회에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조금 지원해야 되고요. 경제적인 거 뭐 여러 가지 다른 이 번듯한 뭐 내보이는 거, 업적 이런 거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 이 겉은 화려하지만은 너무나 그늘진 구석이 많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일단 사회적으로는 그 어떤 지원이 가도록 모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개인은 그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형편이 나은 사람은 둘러봐야 됩니다. 내 가까이에 저쪽 구석에 그런 사람 없는가 좀 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몰렸을 때 그래도 말할 수 뭔가 한 발짝 그래도 떼어 봐야 돼요. 손 내밀어 봐야 돼요. 쉽게 바로 누군가가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래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해봐야 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 해결은 안 돼요. 특히 트라우마 같은 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있어요. 없어지는 일은 없는데, 그리고 그걸 얘기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그래도 누군가와 조금이라도 얘기가 될 때 그냥 다 절망하고 문 닫지 말고 얘기가 될 때 조금은 얘기해야 됩니다. 저 여기 여백서원 한 귀퉁이에는 라이너 콘체들이 있는데요. 그 시인의 시 중에서 자살이란 시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들 중 마지막 문. 그러나 아직 모든 문을 다 열어보지 않았다. 그때 몰렸을 때 우리는 그걸 마지막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안연문 있어요. 너무 힘들지만 안연문 찾아야 돼요. 안연문 찾아질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런 말 참 미안합니다. 이거 빈말로 되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나 자기를 일단 자기가 구해야죠. 그죠? 자기가 구해. 다음 문이 열릴지 모르는데 지금은 이게 마지막 문 같아요. 그러나 아직
모든 문을 다 열어보지 않았어요. 예. 누군가가 힘들 때는 반드시 나가서 도와야 돼요. 그때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누가 힘들 때는 무조건 도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거 하면은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우리 너무 남을 많이 의식해서 좋은 일을 할 때도 못해요. 이게 분명히 옳다 바르다 할 때는 그냥 좀 생각 없이 바로 하는. 괴테는 전율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접착제 같은 게 뭐냐면 전율입니다. 전율은 그 우리말로 좀 쉽게 풀면은 뭐 설레임, 떨림 뭐 이런 겁니다. 파우스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인간의 가장 양질의 부분은 전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사람을 혹은 사물을 뭔가를 바라볼 때 설레는 마음으로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볼 때 거기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합쳐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바라볼 때 제가 뭘 필요로 하지? 그러면 내 또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서 하다 보면은 그 일을 또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은 나의 자부심은 아무도 안 만들어줘요. 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내가 걸어가는 길에는 잡초 없이 하겠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있는 돌멩이는 내가 옆으로 치워서 요 길은 반듯하게 하겠다. 뭐 그 정도의 선택이죠. 우리가 뭐 나는 저기 꽃길을 찾아서 갈 거야. 이건 안 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죠.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 괴롭히면 안 되죠. 그런 어떤 선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바른 것이 무엇인가는 그거는 자기가 찾아야 되죠. 이 절대 자본주의 시대에 정말 사회의식 가져야 해요. 그러지 않고 나만 잘 살고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남 못 배우는 거 다 배워가지고 나 혼자 잘 산다. 이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예. 바보짓만 하고 사는 것 같거든요. 남들이 보기에. 바보짓만 하고 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너무 넘치게 돌아옵니다. 조금 젊었을 때 고생됐고 뭐 그랬던 점 많았는데 훨씬 더 많이 보상받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챙기려고 막 이랬더라면 지금 제 주위에 별로 많은 사람이 있지 않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제 불쌍해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오고 도와주고 뭐 주고 그럽니다. 그냥 예를 한번 들면요. 그 파우스트라는 괴테의 대작에서 사실 책을 읽거나 연극으로 무대에 올리면 파우스트보다 메피스토펠레스가 훨씬 더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옳은 말은 지가 다 해요. 근데 뺀들해요. 옳은 말은 다 함에도 불구하고 뺀들뺀들하고 결코 호감을 안 주고요.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 여기 이 캐릭터에 빠져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해도 그것이 성서에 나오죠. 사랑이 빠지면 꽹과리 소리나 다름없다고요. 그래서 뭐 저는 사랑이란 사실 거창한 말로 하기보다도 좀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자연이든지 좀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어떻게 오가야 될지는 저절로 나와요, 답이. 아이 길러보고 아이 기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방법은 찾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관심으로 바라볼 때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방법적인 건 찾아져요. 우리는 늘 제도를 이야기하고 뭐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이러는데 뭐 그것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최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세상과 무엇보다 사람과 세상과 자연과 사물들을 다 아끼면서 사랑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저런 것들을 다 값없는 것으로 바라볼 때요. 아끼지 않고 바라볼 때 궁극적으로 뭐가 값없어지겠어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늘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의 치 중에서 음치도 뭐 아무 해롭지 않고 지 노래 못 불러 답답할 따름이고 주치도 괜찮아요. 술 못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합니다. 고통치는 정말 곤란하다. 남이 괴롭고 아픈 거를 모르는 거는 이거는 문제이고 심지어 범죄이고 이런 그런 사람이 정말 어떤 좀 많은 것을 움직이는 위치에 있다면 그렇게 되면 범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누가 어디가 힘드나 좀 보고 그냥 손 한번 흔들어줘도 엄청 도움입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해야 돼요. 그거 제도가 해주기를 바라고 나라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나라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괴테 말을 빌리면 잔돈을 지금 나누 내밀어진 손에 지금 주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다시 덧붙이자면 그것이 이 사람만 돕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거기에다 여러 가지 뭐 거창한 종교적인 도덕적인 얘기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사람 사는 도리 순리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힘들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좋은 소리 잘하는 저도 맨날 고꾸라질 것 같아요. 네, 맨날 고꾸라질 것 같고 늘 절망할 일이 많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게 어제도 잘 살았다는 상인가 아니면 오늘도 또 살라는 벌인가 뭐 이러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살지만은 그냥 그렇게 또 나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야 엎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누가 공중에 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뭐 저기 일은 명확하게 다 있는데요. 얼만큼 제가 할 수 있는가는 그건 하늘의 뜻에 달려서 제가 나이도 있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번에 괴테 마을에 첫 집 젊은 괴테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그러니까 본관을 먼저 지으려고 그랬는데 본관을 못 지어가지고요. 왜냐하면은 허가가 좀 오래 끈 데다가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건축 자재가 너무 올랐어요. 본관을 좀 못 짓게 돼서 젊은 괴테의 집을 먼저 지었는데 원래 예정은 본관을 짓고 나중에 여력이 닿으면 다른 작은 집을 짓는다 생각했어요. 제가 집 짓는 게 목표가 아니고 본관에서는 사람이 뜻을 가지면 얼마나 클 수 있는가 그 컨셉으로 샘플로서 괴테의 여러 면모를 바이마르의 괴테하우스를 그대로 따라 지으면서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계도도 다 나와 있고 허가도 다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못 짓게 됐고요. 그래서 우선 젊은 괴테의 집을 지었는데 젊은 괴테의 집은 그런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가예요.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가의 샘플이어서 1층은 도서실이고 2층은 전시관인데 뭐 괴테가 무슨 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입고 이렇게 먹고 살았다 그런 거 아니고 1층은 도서실이어서 도서실인데 집 전체는 주제가 극복이어서 1층에는 자기를 좀 넘어서는 이야기, 바로 서는 이야기 이런 책들이 큐레이션이 돼 있고 2층은
그 어려움들을 훌쩍 뛰어넘어서 성장한 괴테의 사례들이 그러니까 에피소드들이 쭉 서랍 속에 숨겨져 있어서 들어가고요. 그런 것을 둘러본 다음 좀 둘러보러 왔던 분들이 조금 자기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아주 작은 괴테 정원집을 다음 계획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막막하게 다음 계획입니다. 설계도 허가는 다 있고요. 그런데 왜 그 집을 또 따로 지어야 되는가 하면은 괴테가 첫 홀로서기에 6년을 보낸 것이거든요. 나의 홀로서는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공간에 생각해 보게 하고 다른 뭐 부대 건물들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터는 일단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나 뭐 경비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무일푼이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이 환한 제가 하면 좀 좋긴 좋고 그런 사안이 하나 있고 괴테 마을 작업이 있고 제가 뭐 건축가도 아닌데 집만 짓고 살 수는 없고요. 괴테 전집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이마르판 괴테 전집은 146권인데 그걸 모조리 다 번역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좀 선별할 안목이 제가 이제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24권쯤 만들려고 그러는데 작업은 절반쯤 됐고요. 유능합니다만 작은 출판사여서 책이 그렇게 빨리빨리 나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겨우 3권이 나왔는데 그러나 뭐 출판하고 무관하게 지금 작업은 절반쯤 됐으니까 일단 그 작업을 5년 늘어지면 10년 안에 좀 마무리하는 게 제 꿈이고요. 하늘이 도와서 마무리되면 좋고요. 그것도 안 되면 도리 없지 뭐예요. 그리고 행여 혹시 그걸 마무리하고도 남는 시간이 생긴다면 여백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좀 적어두고 싶고 또 여유가 조금 있다면 제가 살아온 이야기도 좀 한번 적어두고 싶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안 바랍니다. 그걸 더 먼저 보고 싶은데요. 아닙니다. 선생님 삶의 이야기를 더 먼저 읽어보고 싶은데. 아닙니다. 그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하던 일을 초지일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제가 뭐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좋은 글을 전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어서 제가 괴테보다 낫게 쓰겠습니까? 어림없죠.